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색이 그래도 연합인포맥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냐, 투자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종목을 뭐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뭐 간혹 좀 자주 듣거든요. 또 기자라고 하면 왠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계셔서 종목을 좀 꼽아달라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는데 두 분도 그런 얘기들 많이 부탁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계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률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그걸 보여주는 순간 친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국내 주식 같으면은 이제 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공시 시스템. 네. 야 이런 거 좀 다트 얘기하면서 이거 보고서 다 나와 있지 않니? 이런 거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다트 다 보고 분석 보고서 다 돌리는 친구들한테는 아유 그런 거 보면서 기사 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요.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남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떨까? 남들은 어떤 종목들 요즘에 좀 사고 있을까? 그런 게 제일 궁금할 텐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아까 이제 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SEC라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에드가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트와 유사한데 저기 이제 켜놓은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검색을 해 보시면 이제 모든 공시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사실 뭐 전자공시 시스템도 좋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의 어떤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 굉장히 의무도 많고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시 정보가 잘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뭐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공식 다트에서 볼 수 없지 않나요? 세부 내역 같은 거는 안 나오고 그 뭡니까 5% 이상 지분 취득하고 뭐 그런 경우에만 보통 공시가 나오는데 뭐 SEC는 좀 어떤가요? 미국은 굉장히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미국의 거물 투자자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에 먼저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검색해 주시면 이제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려면 이 자료들 중에 저기 세 번째 줄 숫자 이렇게 있고 밑에 HTML이라고 나와 있는 저걸 클릭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워렌 버핏이 어디에 올해 2분기에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볼 수 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회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주다, COM은 커먼셔라고 해서 보통주를 샀다는 얘기고요. 그 이제 네 번째 줄이 이제 얼마를 샀는가 뭐 요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1번부터 4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컬럼 4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뭘 더 샀는데 그렇죠. 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뭘 팔았는데 이게 궁금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비교하려면 1분기 표를 또 꺼내봐야 됩니다. SEC에서. 엄청난 노가다. 엄청난 노가다를 정말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더 쉬운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웨일 위즈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똑같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검색을 해서 밑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C-all 홀딩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터2 뷰가 어떤 분기를 보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그 옆에 current combined 13F 이거에 돼 있는 걸 13F 파일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그러면 이번 2분기에 나온 파일링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이 가진 게 중요하잖아요. 비중이 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퍼센트 오브 포트폴리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 41.47%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 다음에 크래프트 하인즈 이렇게 5가지가 탑5인데요. 이 탑5를 41.47, 14.21 이거를 다 더해보면 거의 탑5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76%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사실 이 5개만 봐도 좀 상당히 알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려면요. 바로 옆에 previous percent of portfolio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40.07%에서 41.47%로 늘어난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옆에 change in shares가 보면 no chang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는 않은 거죠. 구매하진 않았는데도 퍼센트에서 포트폴리오 퍼센트의 비중이 늘었다는 거는 이제 다른 거를 매도하면서 얘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좀 더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실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늘린 거를 한번 볼 텐데요. 그 change in shares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들인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난 애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소매업체인 크로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가논인데요. 오가논은 머크라는 제약회사에서 분사된 이제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가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머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그 주식을 받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온이라는 걸 새로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구매를 한 건데 에이온은 이제 보험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에이온에 보시면 지금 first quarter owned가 2021년 첫 번째 쿼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1분기에 제일 처음 매수한 건데 이번 분기에 조금 더 샀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기업은 RH가 이게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홀딩스라고 해서 미국의 가정용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워렌 버핏이 새로 사들인 거는 총 3개밖에 없다. 하나는 이제 받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뭘 팔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체인지 인 쉐어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상당히 많이 이제 팔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악살타라고 해서 자동차 도색업체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 100%를 팔았죠. 그러니까 손을 턴 겁니다. 완전히 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크도 팔았죠. 아까 오가노는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받은 거였고 사실상 그게 분사되었던 이제 그 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매도를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도 팔았고요. LBTYK랑 그 다음에 그 하나 밑에 보면 LBTYA가 있는데 이거는 리버티 글로벌이라는 이제 유럽의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그런 회사인데 그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K와 A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LBTYA 주식도 이제 리버티 글로벌의 한 주식도 100%다 팔아버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에브비도 팔았고, 에브비는 이제 제약회사거든요. 제약회사를 또 팔았고, MMC는 마시앤 맥클레넌이라는 보험사입니다. 이 보험사를 또 팔았고, 그 다음에 US뱅콕, 그 다음에 쉐브론 이런 회사들도 매각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도 BIIB는 바이오젠이란 제약회사인데 이것도 완전히 다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아예 가진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매각한 거는 악살타, 그 다음에 리버티 글로벌의 한 가지 주식 A, 이제 리버티 글로벌 A, 그 다음에 바이오젠 이렇게 3가지를 완전히 매각을 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머크도 줄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제약주에서 조금 손을 떼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들인 것보다는 딱 보기에도 이제 판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 순 매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11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1분기에도 워렌 버핏은 약 390억 달러를 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금액은 저번 분기보다 좀 줄었지만 계속 이렇게 사들이기보다는 파는 거의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3분기 연속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은 사들인 것보다는 좀 팔아서 현금을 더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워렌 버핏 말고 레이 달리오를 한번 볼게요. 레이 달리오는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워렌 버핏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사실 애플에 40%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SPY는 S&P 지수 추종 ETF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밑을 따라오는 게 월마트. 그리고 그다음에 VWO라고 있는데 VWO는 신흥국 시장의 ETF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P&G,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맥도날드, 알리바바 요렇게가 이제 탑 1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탑 10 중에서 사실 아까 ETF였던 SPY랑 VWO를 빼면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스타벅스와 다나허를 이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와 다나허까지가 개별 종목으로 레이 달리오가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당 부분을 ETF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뭘 버렸을까? 이렇게까지 다 들고 가면 그냥 다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도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팔고 나온 이제 레이 달리오가 완전히 손을 턴 종목들인데요. 이번 2분기에. 그러면 보시면 몬델레즈가 이제 위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이 쭈루룩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었던 거는 지금 여기에 PANW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CRWD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업체를 다 턴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 다 턴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새로 다시 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보셨다시피 팔로알토 네트워크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다 팔았는데 대신 이제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보안 업체인 제트스케일러라는 회사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 달리오는 팔로알토 네트워크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단 제트스케일러에 좀 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고 봤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에드가를 직접 해독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이트인데 그 종목 외에도 업종 섹터가 이제 옆에 나와 있으니까 네. 어느 섹터를 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섹터 내에서는 또 동일 섹터 내에서도 어떤 주식 종목은 팔고 어떤 종목은 이제 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투자 전략을 짤 때에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눌러보시면 이제 요렇게 제일 위에 보기 좋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 레이 달리오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다나허의 비중이 얼마나 늘었나입니다. 0.6% 늘었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이제 늘었고, 그래서 탑바이, 탑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너무 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으시면 요렇게 이제 각 투자 이제 거물들의 이제 가장 뭘 샀고, 뭘 팔았고, 요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좋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는 이제 투자 거물들의 이름을 한 번씩 검색해 보면서 이제 내가 산 걸 이 사람도 샀을까? 이 사람이 산 걸 내가 팔았을까? 요런 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요거는 2분기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는 이미 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바꿨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제 유의를 하고 봐주셔야 될 것 여기 같습니다. 보면 지금 다 2021 6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45일 있다가 공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공시가 된 거고 그 기준은 6월 30일자 기준이다. 그 시차가 있다는 네. 것도 유념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주식이 7월 초에 이제 거의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레이 달리오가 박살 났을 때 과연 거기서 발을 뺐을까? 궁금하지만 아직은 보고서로 알 수 없다는 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저런 어떤 대형 투자자보다 어떤 정보에 있어서 사실 그 비교 열의에 놓일 수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참고하기 참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좀 공시 제도를 도입해주면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참고가 될 텐데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도 좋고
기자들이 기사 쓰기 참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 13F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 월가의 큰 손들이 어디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